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집이 왜 부가 흩어지는 집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왜 부가 쌓이는 집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집에 부가 쌓이게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은 5가지의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5가지의 집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집은 터가 좋아서, 집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집이나 그 터가 나와 맞느냐, 나와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로 그 집에 터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잘 산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집은 5가지의 종류로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목형의 집이 있고, 화형의 집이 있고, 그리고 토형의 집이 있고, 금형의 집이 있고, 수형의 집이 있어요. 이 5가지의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 어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다 집이 이 5가지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이런 형상으로 집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집의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의 기준점은 어디냐면 거실 가운데입니다. 왜 거실 가운데가 집의 기준점이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빈번히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다니고 오가는 곳이 거실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의 흐름도 가장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거실 가운데예요. 그래서 거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크냐, 서쪽이 크냐, 그 다음에 북쪽이 크냐, 남쪽이 크냐에 따라서 집의 형상을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실 가운데가 집 가운데다 이러면 토형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 가운데가 이쪽에 있어서 동쪽이 서쪽보다 이렇게 했을 때 동쪽의 길이가 서쪽의 길이보다 월등히 길다, 이러면 목형의 집입니다. 목형의 집. 그리고 반대로 서쪽이 동쪽보다 월등히 길다, 그러면 금형의 집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북쪽보다 월등히 길다, 이러면 화형의 집입니다. 그리고 북쪽이 되겠죠, 그죠? 북쪽이 남쪽보다 월등히 길다, 이러면 수형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집의 형태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거실 가운데가 여기 있다면 이쪽이 훨씬 길죠? 그렇죠, 그죠? 이쪽이 동쪽, 이쪽이 동쪽이라고 해볼게요. 동쪽. 그러면 이쪽 서쪽이 되겠죠, 그죠? 서쪽. 그리고 여기도 동쪽, 서쪽,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됐을 때는 거실 가운데가 동쪽이 훨씬 길다, 여기가 아니고 요쯤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그죠? 동쪽이 훨씬 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목형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 가운데가 이쪽에 있어서 서쪽이 훨씬 길다, 동쪽보다, 그러면 이 집은 금형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거실 가운데가 만약에 이 가운데 있다, 집 가운데, 그러니까 좌우의 길이가 비슷한 곳에 있다, 이러면 토형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 가운데가 이쪽에 있다, 그래서 북쪽, 남쪽 이렇게 있을 때요, 남쪽이 훨씬 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화형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 가운데가 이쪽에 있어서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길다, 이렇게 하면 이 가옥은 수형의 가옥입니다. 자, 우리 동양학에서는 목일 때는, 이거는 사주학도 그렇고 관상학도 똑같아요. 목일 때는 무조건 토가 돈을 말하는 거고, 화일 때는 금이 돈을 말하는 거고요. 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토일 때는 수가 돈을 말하는 거고, 금일 때는 목이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일 때는 화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주학에서는 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내고 풍수에서도 똑같이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동쪽이 긴 이런 형상은 목형의 가옥이잖아, 그죠?
목형의 가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가 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집 가운데 이 부분이 재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돈복, 쉽게 말해서 재물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이 서쪽이 참 이쪽은 훨씬 긴 금형의 집이잖아요. 금형의 집은 목이 돈이라고 말했죠. 그죠? 목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재물운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토일 때는 북쪽이라 그랬죠. 그죠? 이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돈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재물운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남쪽이 훨씬 긴 화형의 집이잖아. 그죠? 화형의 집에서는 금이 돈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금은 서쪽이죠. 이쪽 부분이 돈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수형의 집이에요. 북쪽이 훨씬 긴 수형의 집에서는 화가 돈을 나타낸다 그랬죠. 화는 남쪽 부분이죠. 이 남쪽 부분이 돈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목형의 집에서는 가운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번영을 하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몰락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서쪽이 훨씬 긴 금형의 집이죠. 그죠? 금형의 집은 목의 기운, 동쪽 부분 이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번영을 하기도 하고 몰락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또 이거 같은 경우는 토형의 집이잖아. 그죠? 토형의 집은 북쪽 부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번영을 하기도 하고 또 몰락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남쪽이 훨씬 긴 화형의 집이죠. 그죠? 화형의 집 같은 경우는 여기 금이잖아. 그죠? 서쪽 부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번영을 하기도 하고 몰락을 하기도 한다. 또 수형의 집에서는 남쪽 부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번영을 하기도 하고 몰락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복을 나타낼 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집 자체에서 재물운이 얼마나 잘 살아날 수 있는 집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첫 번째,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넓게 쓰는 겁니다. 기운은 넓게 있어야지만 그 기운이 많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넓게 쓰고 깨끗해야 좋은 그 기운이 살아나요. 청결하고 넓고 단정하게 사용을 해야 그 기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형의 집에서는 이 가운데 절대 뭐든지 두는 게 아니에요.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동쪽이 긴 집에서는 절대 가운데다 뭐들 두지 마라. 그리고 가운데를 청결히 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집에서 재물운은 살아나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풍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금형의 집에서는 목이죠. 이 동쪽 부분을 단정하고 청결하고 아무것도 두지 마라. 가능하면 넓게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토형의 집 같은 경우는 북쪽 부분을 단정하게 청결하게 넓게 써라. 만약에 이 토형의 집인데 북쪽 부분에 버려야 할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을 두고 고장난 거 이런 것들을 두고 좁게 쓰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집은 절대로 재물복이 살아나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거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 실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독주택,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는 요거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원칙 꼭 지키세요. 항상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 부분의 기운을 강하게 했을 때 그 집은 재복이 살아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가 재물복이 되느냐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 기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일반 주택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칠판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